이 강의는 제가 열알기에 대해서 이제 그 리라이팅하는 글을 쓰고 나서 이제 두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 제 조카가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별로 잘하지 못하는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뭔가를 굉장히 읽고 싶어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고모가 이제 신문에도 좀 나고 그래서 그 책을 좀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당체 어렵고 자기는 잘 이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싫어해서 못 읽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책을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들었었고, 제가 쓴 열알기를 구성한 것이 사실 열알기에서 또 아주 극히 부분적인 그 모습밖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그 열알기에 그 명문장들이 숨어 있어요. 이렇게 곳곳에. 교과서에 그 중에 들어간 게 일야 구도학이나 허생전이나 호질 이런 것도 이제 약간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그 보석 같은 그런 문장들이 숨어 있는데, 그거를 또 좀 이렇게 잘, 알리고 싶다. 이런, 욕심이 좀 들고. 그래서, 아주 편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나 어떤 어려운 그런 해석을 걷어내고, 여러 가지 여행을 쭉 따라가면서 그런 보석 같은 문장들을 찾아내는 이런 방식의 이제 그 열알기 리라이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제 글쓰기를 이제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이 강의로 개설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가 굉장히 무슨 열알기에 대한 새롭고 철학적이고 이런 해석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열알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편안하게 따라가면서 그 보석들을 만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열알기 지금 보리출판사나 보리출판사밖에 없겠네요. 민추에서 나온 거는 그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있으신 분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도강록부터 이렇게 매주 조금씩 따라 읽으시면 이 긴 여정을 여러 사람과 함께 이제 이렇게 한번 마스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별로 힘드시면 그냥 이 강의를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이제 열알기 전체의 그림은 이제 대충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책이 중간에 나왔더라고요. 연안박지원과 열하를 가다. 그래서 이게 중앙일보인가? 중앙일보 기자가 이목상 유홍준 이런 선생님들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답사를 가면서 쭉 쓴 글이에요. 여행 안내서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있는 이 지도랑 이거를 제가 이제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행단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됐나. 아마 이것은 자금성인지 아니면 중국 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 조선 사신단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신단이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정사하고 부사하고 그 다음에 서장관 요게 이제 총 이 사행단을 끌고 가는 주요 인물들이에요. 이 밑에 이제 통역, 의사, 의원도 따라가고 각종 이제 비장들, 이 실무 담당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마주라든가 부종배들 이런 이제 하인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연암이 지금 가는 이 여행단의 총 인원은 한 250명쯤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인원이 지금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 정사, 제일 우두머리는 이제 가마를 타고, 여기 이제 같이 타고 가기도 하는데, 이제 나머지는 말을 타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인들은 이렇게 걸어서 가고, 이제 말을 끌고 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진이 이제, 그 지도가 오늘 할 이제 도강록에 그 해당되는 지도예요. 이제 압록강까지 일단 가죠. 거기까지가 이제 한 달쯤 걸려요. 그러니까 한양을 떠나서 압록강까지. 그리고 이제 압록강에서 강을 건너는 거. 그게 이제 도강록이죠. 이 강을 건너는 대목부터 지금 열하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가운데, 강 가운데 금이 있잖아요. 거기에 통군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는데, 통군정. 거기가 아마 이제 그 머무르는 그 사행단들이 이제 머무르는 숙소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구룡정이라는 정자가 있죠. 거기에 이제 나루터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요렇게 그 금이 거 있는 그 부분을 이제 따라서 강을 건너면 중국 땅이 되는데, 지금은 뭐 이게 사실 뭐 굉장히 좀 사소한 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경을 넘는 게 비행기를 타고 막 다니고 이러는 때니까. 그때는 이제 이 강을 건넌다는 사실이 뭐 굉장한 어떤 느낌을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여기를 들어가면 돌아오기까지가 6개월 정도는 소요돼야 되니까 6개월 동안 완전히 가족이나 이제 이쪽 고향 소식이 끊어진 상태로 지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보통 일은 아니죠. 그리고 또 무사히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강을 건너는 이 대목이 굉장히 하여튼 큰 감회를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이제 연암도 여기서부터 열하일기 그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넌 다음에 바로 뭐가 국경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넌 다음에 한참을 가요. 그 구련성이라는 데서 이제 또 그 한동안 머무르다가 그 다음에 거기 꼬불꼬불 있는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제일 끝에 뭐가 나옵니까? 책문. 거기가 국경이에요. 그러니까 책문을 건널 때 국경 이제 수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죠? 요즘 공항 통과할 때 하는 그런 몸수색. 그래서 여기 이제 책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아놓으면 이제 열하일기 그 장면이 굉장히 선명하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장 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는 이제 여정 전체를 이렇게 점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면은 단동이라고 하는 데로 배를 타고 가야 된대요. 저는 여기 과정은 못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단동이라는 데를 가서 이제 그 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책문에 들어서고 그 다음에 봉황산을 거쳐서 제일 처음 만난 이제 요양은 또 도시인데 조금 작고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행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도시는 심양이고 심양의 이 당시 이름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 잡지가 두 번째 나오는 거죠. 도강록 다음이 바로 성경 잡지예요. 네. 그 심양은 지금도 굉장히 큰 이쪽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비행기로 심양을 갔다가 다시 요양으로 가서 요양에서 다시 심양을 거쳐서 이제 그 산해관으로 가는 이 과정을 밟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3년 전 4월, 지금 요맘때 갔었는데, 그때가 이제 황사가 막 일어나던 때라서, 심양에 내리자마자 뭐 거의 이 서울에서라면 그 정도 바람이라면 이렇게 태풍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바람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한 달 내내 그렇게 바람이 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요즘 뭐 황사 때문에 막 그 기상청이랑 막 소란을 피우면 좀 속으로 좀 어이가 없죠. 제가 이 황사의 진앙지에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양으로 가는데 이때는 저기 고속도로로 이제 택시를 대절해서 갔어요. 택시가 싸기 때문에. 근데 뭐 거의 중국은 뭐 아시죠? 이 운전 어떻게 하는지. 이 차선 넘어가는 건 뭐 기본이고, 그냥 뭐 속도 위반 뭐 이런 거는 그냥 아주 그냥 편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 완전히 천지가 지금 막 이렇게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 있는데, 고속도로를 그렇게 질주하는 택시를 타고 요양을 갔다가,
근데 또 요양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돈을 문다고 이 택시 운전사가 내리자마자 다른 택시 운전사한테 우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막 그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오니까 정말 뭐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살아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양을 거쳐서 이제 이 북진 의무려산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에 갈 때까지 완전히 평지예요. 그러니까 산이 하나도 없고 이 지금 책문을 넘어서 이 의무려산이 나오는 이 데까지는 정말 그 크게 보면 요동 벌판에 해당하는 거죠. 요동 땅. 그러니까 여기 바람이 불면 막히는 데가 없어요. 나무마저 없으니까. 그냥 바람이 다 통과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의무려산쯤을 가면 산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만리장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긴 좀 이제 길게 돼 있는데 이 중간 도시들을 금주 영원성 이런 거를 이제 그 표시를 하느라고. 그래서 강녀묘를 갔을 때도 바람이 너무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 간신히 이제 보고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그 산회관이라는 천하제일관이라는 만리장성의 이제 중심이 되는 관이 있어요. 그 옆에 거기 발해만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이제 바로 바닷가가 인접해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타고 갔더니 바닷가가 보이는데 그 바닷가에 그 만리장성이 처음 시작한 그 관, 그 정자 같은 거, 그게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바다에 지금 황사가 불면 어떻겠습니까? 거의 그거는 보기는 장관인데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사진도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정말 평생에 한번 보기 힘든 한국 사람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야 황사 올 때마다 보겠지만 그런 이제 장관을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해관이 시작이 되면 관 내 이 관 안이라는 게 바로 중원이라는 뜻이죠. 중원.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챕터가 관내정사예요. 그러니까 도강록, 그 다음에 성경잡지, 심양을 거쳐서 그 다음에 관 안에 들어갔다. 관내정사. 유명한 호질이 여기서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내로 들어가면 이제 바로 이제 북경이 눈앞에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좀 거리는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 관 안에 들어갈 때 또 큰 감회를 느껴서 또 그 글을 남기고 그래서 원래 코스는 북경이었죠. 북경까지만 해도 2,300리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경까지 갈 때 이미 일야 9도하는 아니고 일야 8도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면 여기 강이 거의 없어요. 다 말라가지고 사막화가 돼서 강이 없고 그냥 정말 모래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는 강들이 너무 많았어요. 조그만 강, 큰 강 막 해서. 그래서 이 강을 거쳐가는데 마침 장마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을 고생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여기 도달할 때까지 장마 때문에 많이 막혀서 열흘씩 묵어야 되면 이제 지루해 죽을 지경이죠. 어디 갈 수도 없는 상태로 객관에 머물러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또 이 만수절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마지막에 막 몰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가니까 하룻밤에 8번씩 강을 건너고 이미 이때까지 북경에 들어갈 때까지도 이제 별압을 고생을 다 한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날짜가 지금 왜 가는지는 알죠. 만수절 청나라 걸륭 황제 70세 생일 축하 파티에 지금 공물을 바치러 가는 거죠. 이 지금 사행단이. 근데 그게 8월
2, 3일? 2, 3일인가 하여튼 이 즈음이니까 여기에 맞춰가야 되니까 6월 달에 지금 강을 건넜고 6월, 7월 이렇게 되니까 가장 이게 아마 음력이니까 가장 이 우기를 통과해서 가게 됐던 거예요. 이런 시기만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 고생은 안 했을 텐데. 하여튼, 북경에 들어갈 때 거의 이제 뭐 말들은 토하고 뭐 사람도 쓰러지고 막 이런 상태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황제가 북경, 그 자금성에 있어야 되는데 자금성에 있지 않고 열하에 가 있었던 거죠. 열하의 피서산장. 그러니까, 피서산장이 이제 열하에 있는 궁전이에요, 궁전. 말은 이제 산장인데, 그래서 열하에 가면 이 권룡 황제와 또 나중에 서태후가 거기를 자주 갔기 때문에 뭐 굉장히 화려한 황제들의 그런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적지가 지금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관광지고, 여름에도 굉장히 서늘하고, 또 열하라는 그 강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 강이거든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이제 굉장히 황제들이 즐겨 갔던 것인데, 특히 이 권룡 황제가 뭐 툭 하면 거기를 가 있었어요. 그래서 권룡 황제의 아주 자치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암 일행은 뭐 푹 쉬어야죠. 죽을 고생을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쉬고 있고, 연암은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선비들하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친구들을 만나러 간 게 이제 목적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즈음에 황제가 바로 열하로 불러들이라고 이제 특별히 조선 사신단을 굉장히 총애했는데 이 총애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이 만수절에 조선 사신단만 갔겠어요? 지금 이 당시 중국이 청나라가 전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문명의 중심지. 그리고 이 당시에는 서양 유럽에서도 중국 동방에 훌륭한 계몽군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정도로 이 문물이 발달됐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권룡 황제 70세 만수절 행사라는 건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인 이벤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조선 사신단은 뭐 사실 티도 안 나는 그런 종족인데 웬일인지 하여튼 권룡 황제가 아주 너무 그냥 지극한 관심을 보이는 바람에 바로 그냥 왜 열하로 불러들이지 않냐. 그래서 중간에 이제 예부에서 뭐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제 북경 객관에서 잠자다가 난리를 겪고 이제 바로 짐 싸서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북경에서 보면 미룬성 지금도 있습니다. 미룬성 있고 이쪽에 또 장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고북구 장성이에요. 지금 중국 여행하면 사마대 장성이라고 굉장히 관광지로 꾸며낸 곳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도 이 장성이 굉장히 길게 뻗어 있어서 제가 간 데는 사마대 장성이 아니라 그냥 고북구 관문 정면에 있는 건데 거기는 정말 옛날 모습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통과해서 바로 가면 이제 열하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코스가 700리인데 이거를 무박 나흘로 지금 소화를 한 거예요. 나흘 동안. 근데 여전히 비는 오고 강은 불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뭐 날짜는 지금 이제 이 만수절이 다가오고 황제가 또 수시로 가서 빨리 오라 그래라. 그러면 황제는 황제 옆에 군기대신이라고 경호원 비슷한 이제 젊은 애들이 있는데 황제가 딱 말을 하면 바로 말을 타고 이상해집니다, 지금. 타고 날아가는데 정말 날아가요. 빛의 법이라 그래요. 1시간에 70리를 가는 그런. 정말 이 청나라 만주족은 뭐 걸을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을 배우는 종족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 가고 있는데 뭐 휙 와가지고 황제가 빨리 오랍십니다. 이러고 휙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정사, 무사, 서장관은 이게 보통 스트레스겠어요? 아마 한 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 그래도. 그러니까 또 이제 정말 목숨을 걸고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무박 나흘로 가고 갈 때 바로 이제 또
우리 정말 이 위대한 문장은 고난 속에서 나온다는 걸 증명해 버리고 말았는데, 여기서 이제 일야 구도하기가 나온 거죠. 그런 황제가 그렇게 닥달을 안 했으면 하룻밤에 9번을 강을 건너는 짓을 했을 리가 없죠. 근데 일야 구도하기라는 명문이 나오고, 이 고북구 장성을 넘을 때 야출 고북국이라는 조선왕조 5000년에 나온 문장 중에 최고의 문장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짧은 일정 속에서 연암이 얼마나 풍부하게 사유했는가, 그걸 보면 정말 경악할 만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 고북구 장성이라는 게 이 산해관은 많이 건너가 봤죠. 조선 사신단이. 이쪽에서 가면 당연히 산해관을 건널 거 아니에요? 근데 고북구를 넘어간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죠. 이 고북구 너머에 있는 오랑캐들은 그냥 책이나 무슨 기이한 그 소설에서 보는 거지, 이쪽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북구를 넘어가게 됐으니까 그 얼마나 감회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야삼경에 또 그럴 땐 또 왜 꼭 밤에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감정이 복받칠 때는 꼭 밤이고, 그 다음에 꼭 달이 막 달빛이 이상하고 이런 때 지나가는 바람에 야출 고북국이라는 이제 명문장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서 이제 열하를 갔는데, 열하는 정말 이 그 만수절에 그 모여든 세계 각국에서 온 기이한 종족들과, 근데 이 종족들이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죠. 다 뭘 이제 엄청 싸들고 오는데, 요즘은 정말 돈 말고는 외교 정상들이 만날 때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긴 하긴 하더구만요. 선물이 청와대 지하실에 가면 잔뜩 쌓였다 그러대요. 받은 거. 그러니까 선물이 그게 있긴 했어요. 이때는 국가 간에도 하여튼 이 모든 게 다 이제 엄청난 공물을 주고받으니까 열하에 들어가는 순간 막 엄청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뭐냐면 수레바퀴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또 거기에 되게 뭐가 실려 있냐면 무시무시한 맹수들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황제한테 그렇게 아주 특이하고 굉장히 사나운 맹수를 바치는 게 황제의 권위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수레바퀴가 막 돌아가면서 맹수들이 이렇게 서로 울부짖는 소리가 막 들려서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와 함께 이제 열하에 도착했구나, 이런 이제 대목이 나와요. 근데 이제 과연 그랬던 것처럼 열하에 갔더니 연암이 정말 평생 만날 수 없었던 수많은 사건과 사물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열하에서는 6일 동안 머물렀는데 굉장히 풍부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북경까지 돌아오는 과정. 이제 여기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열하를 향해 가는 게 막북 행정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북이 열하거든요. 열하로 가는. 그리고 이제 열하에서 돌아오는 게 화년 도중록. 그러니까 연경으로 돌아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강록에서 지금 성경 잡지를 거쳐서 관 안에 들어왔다가 이제 막북을 향해 이제 갔다가 다시 이제 연경으로 돌아오는 요 과정이 여행의 기본 일정이에요. 그런데 열하일기를 보면 이제 요게 반쯤 되고 나머지 반이 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이 뭐냐면 이 여행 일정 중에 자기가 느끼고 보고 들은 건데 그 일정 안에 다 담지 못해서 별도로 쓴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층위가 이제 있는 거예요. 열하일기에는 여행의 기본적인 순서를 따라가는 과정. 그 이야기만 해도 굉장한 스펙타클과 굉장한 그 모험이 있는데 거기에 미처 소화하지 못한 거를 별도로 기록한 이제 독립된 글들이 또 무수하게 있는 거죠. 하여튼 이제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행 전체를 그 연암은
열하일기라고 붙인 거. 이게 또 굉장히 범상치 않은 거죠. 보통의 이 중국 여행기는 뭐라고 합니까? 네? 왕호천 축구국전요? 그거는 연행록이라고 하죠. 연행록. 연이 이제 연경, 연기, 뭐 입연기 이렇게 말을 해요. 국경을 이제 연경이라고 합니다. 연나라 태자를 기리는 뜻으로 연경이라고. 연나라 태자가 진시황한테 굉장히 억울하다기보다 슬프게 이제 죽었거든요. 그래서 연경이라고 보통 말을 해서 이렇게 이제 써요. 그러니까 이 제목만 봐서는 뭐 그 특징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연암만 열하일기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열하라는 거는 지금 낯선 이름이잖아요. 낯선 지명인데 그 당시에는 뭐 생전 처음 듣는 지명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름을 붙였다는 거. 이 여행 전체의 어떤 대표성을 열하에다 부여했다는 거.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이 연암이 이 열하와의 만남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의미를 뒀는지를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